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이언츠TV입니다. 오늘 이 전국에 동장군이 온다고 하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칭칭 싸매고 나왔는데 굉장히 덥습니다. 자, 오늘은 이 자이언츠 토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이언츠 토크는 시청자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자 만든 코너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스토브리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토브리그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와 또 함께 중계를 하기도 했죠. 네, 스포티비 뉴스의 박현철 기자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박현철 기자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롯데 팬들에게. 네, 저는 스포티비 뉴스에서 야구를 맡고 있는 박현철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자이언츠TV 중계에 3차례 참여를 했는데 네, 다 졌습니다. 다 졌습니다. 다 졌습니다. 네, 징크스가 생겼어요. 박현철 징크스라고. 그런데 징크스라기보다 네. 약간 선발 매치업에서 좀 제가 열세일 그렇죠. 때 나왔기 때문에 네. 야구는 선수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저로 모는 거는 좀 아니다 싶습니다. 박현철 기자님이 롯데 담당 오센의 또 이대호 기자님 직속 선배라고. 네, 제가 이대호 기자가 네네네. 2011년도에 1년 차로 입사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사수로서 아하. 이대호 씨를 교육을 시켰죠. 자, 이대호 기자님 롯데 담당하게 된 재밌는 이야기 있던데요. 네, 이름이 이대호라서. 자, 일단 이번 스토브리그 화두가 투수진 보강이었어요. 그 시작이 사실 송승준 선수를 붙잡은 거였단 말이죠. 네, FA 시장이 개막되고 네. 가장 먼저 FA 선수 계약 1호 계약이 송승준 선수의 4년 40억 원이거든요. 4년 40억. 그런데 이 송승준 선수 계약이 제 개인적으로는 송승준 선수뿐만 아니라 이 롯데자이언츠 선수단 전체에 굉장한 모멘텀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내가 롯데에서 이렇게 다년간 열심히 하면 보상을 받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송승준 선수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롯데를 지키고 있는 프랜차이즈 그렇죠. 선발 투수고요. 9시즌이니까요. 네, 그리고 송승준이 좋은 대우를 받아야 후배들이 딱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송승준 선수가 딱 FA 계약을 하고 첫 번째 인터뷰를 제가 그 나페 행사에서 했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이 선수가 지금 벅찬 감정이 솟구치는구나, 복받쳐 있구나, 감격하는구나. 그냥 옆에서 봤을 때 좀 떨려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만큼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좀 만족할 만한 그런 계약을 얻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금액이 좋아서 네. 떨진 않았을 거겠죠. 네, 그렇죠. 사실 송승준 선수 뭐 라커룸 같은 데를 보면 득점이 나왔을 때 가장 기뻐하는 선수가 송승준 선수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롯데 선수라는 데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울컥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팬분들도 꼴빠 아재, 약간 손꼴빠 아재, 그러니까 그런 별명들이 사실은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오는 별명이란 말이죠. 다른 선수들이 얻을 수 없는 별명이에요. 그래도 노빠라고 하는 게 낫잖아요. 저도 그 말 상당히 싫어하는데 어쨌든 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외적인 부분, 덕아웃에서의 부분 말고 사실 기록으로만 봐도 엄청나게 잘했어요. 9시즌을 뛰면서 5시즌 이상 두 자릿수 승수, 10승 네. 이상. 그리고 9년 연속으로 세 자릿수 이닝을 소화했어요. 정말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는 5시즌 10승 이상보다 오히려 9년 연속 100이닝 이상을 돌파했다는 것이 세 자릿수.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아파서 못 뛰면 팀에는 손실이에요. 그렇죠. 괜히 기대하게 했다가 그런데 좀 부진한 감이 있어도 슬럼프에 빠져도 그래도 이닝은 먹어준다는 이미지. 꾸준히 그거는 정말 대단한 로테이션을 거거든요. 돈다라는 거. 그렇죠. 네네. 선수의 자기 관리도 있고 그리고 팀에서도 그래도 얘는 나올 수 있겠지. 이거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팬들 사이에서도 송승준의 최대 장점은 꾸준함이고 최대 단점은 꾸준합니다. 좀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꾸준하게 못하면 송승준 선수가 네. FA 계약을 못했겠죠. 그렇죠. 이미 은퇴를 했겠죠. 네. 사실 송승준 선수가 나이로 따지면 지금 한국 나이로 37입니다. 네. 만으로 따져도 35이에요. 반 70이에요.
이거는 사실 이 팬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송승준 선수의 나이가 먹어갈수록 구속 저하가 오고 그렇게 되면 본인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빠른 공, 스플리터의 위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사실 포신 패스트볼과 스플리터가 결국에는 패스트볼에서 파생된 구종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만큼 포신 패스트볼의 스피드와 직결된다는 거죠. 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있죠. 그 노세아가 언제든지 찾아오거든요. 누구나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예전에 송진우 선수처럼 그 돌파구를 모색을 해봐야겠죠. 그럼 뭐 기자님이 생각하는 돌파구라고 하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좌우 스트라이크 좌우를 딱 활용하면서 제구력으로 타자들을 상대하는 투수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파워 피처 유형에서 제구력을 좀 우선시하는 그런 선수로의 어떤 탈바꿈이 네. 불가피하다. 약간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누구나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죠. 언젠가 송승준 선수도 늙고 네. 저도 늙고 있고 늙으실 거잖아요. 저 이미 늙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미 계란 한 판 딱 보장했습니다 지금. 이미 4년 40억 원의 FA 네. 계약 프랜차이즈 선수로서 FA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송승준 선수의 이제 앞으로 일거수일투족은 후배 선수들이 보고 배우는 롤모델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뭐 탈바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갑자기 위력이 떨어져서 성적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될 경우 뭐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보기가 되기 위해 롯데 송승준으로서 본보기가 되기 위해 본인이 많이 연구를 해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그걸 알고 지난 시즌 12월에 이미 사이판으로 개인 훈련을 떠났어요. 항상 우리가 믿고 있으면 올라오던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믿어봐야 되겠고요. 네. 자, 이제 송승준 선수 이야기를 해봤고 외부 영입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특히나 외부 영입에서는 불펜징 보강이 굉장히 잘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윤기련, 손승락이라는 검증된 불펜 투수 2명을 영입을 했는데 이걸 보고 있으면 2012년도에 이승호, 정대현 선수를 데리고 왔을 때와 조금 비슷한 행태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4년 전에 롯데가 정대현 선수, 이승호 선수를 네, 영입할 때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이승호 아.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기아나 두산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었거든요. 다른 많은 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대현 선수는 볼티모어 입단 협상 중이었고요. 그런데 메디컬 테스트에서 간이 안 좋아서 떨어지면서 그거를 이제 롯데가 딱 발빠르게 이동했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사실 뭐 정대현 선수야 좀 몸이 이제 무릎 쪽이 안 좋아서 네. 뭐 활약이 조금 미비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도 뭐 해줄 때는 확실히 해줬고. 네. 그런데 이승호 선수의 영입은 솔직히 말해서 좀 실패였어요. 네, 이승호 선수가 아무래도 직구 구위가 떨어지면서 일단 제구와 슬라이더가 좋기 때문에 실점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주자를 많이 출루시키고 그러면서 뭐 장작을 쌓아놨다가 네. 불만 안 붙였을 뿐이니까 좀 많이 불안했죠. 결국에는 20인 특별 지명 네, 통해서 그렇죠. NC로 이적했고요. NC로 갔고. 그런데 이렇게 불펜에 롯데가 투자를 많이 한 게 사실 뭐 모기업의 회장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 메이저리그에서도 불펜 쪽에 굉장히 힘을 좀 집중시키는 모습이에요. 지난 시즌에 우승을 했던 캔자스 시티도 뭐 불펜 3대장이라고 하는 선수 3명이 있었고요. 네. 그런 흐름과 좀 궤를 같이 한다라고 봐도 되겠죠. 사실 선발이 기본이라면 네. 불펜은 정말 최강 팀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거든요. 캔자스 시티가 뭐 자니 쿠에토가 트레이드 되고 나서 좀 생각보다는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요. 그렇죠. 예. 제레미 거스리도 뭐 부진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발진이 기대만큼 아니었는데 근데 불펜 우승을 3대장이 했어요. 딱 막아주면서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차지했고요. 말도 안 되는 평균 자책점이에요. 그 세 명의 평균 자책점을 보면. 그런데 뭐 어쨌든 롯데도 이제 이 불펜 쪽에 좀 힘을 굉장히 약점을 보완하는 걸 뛰어넘어서 어떤 힘을 집중시키는 모습이고 그런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 롯데 팬들이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좀 기대를 했던 선수가 정우람 선수였어요. 네. 결국에는 한화를 갔어요. 사실 정우람 선수 같은 경우는 FA 시장에서 개투 요원으로는 최대어였거든요. 결국엔 많은 구단들이 달려들게 마련이에요. 롯데도 그렇고 뭐 한화도 그랬기 때문에 데려갔고요. 뭐 많은 구단들이 눈독을 들였는데 사실 넘버 원이기 때문에 네. 경쟁이 치열하고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전에 롯데는 뭐 차선이지만 최선을 노렸다고 보겠습니다. 그 차선이지만 최선이라고 이야기하신 선수가 바로 이 윤기련 그리고 송승락 선수인데 네. 먼저 이 손승락 선수 이야기를 하면 마무리 투수는 사실 3년 이상 좋은 성적을 내기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손승락 선수는 정말 굉장히 꾸준해요. 뭐 어떤 그런 롱런의 비결이 있을까요? 일단 사실 성적상으로 지난해는 약간 조상우 선수한테 마무리 자리를 내주기도 했고요. 뭐 14년은 승낙극장 아하. 극장주가 되기도 했고요. 네네. 그런데 다치지 않고 그래도 꾸준히 뒷문을 지킨 투수란 말이죠. 네. 일단 다치지 않았다는 것. 음. 손승락 선수가 2007년, 2008년 그때 경찰청 입대를 하면서 팔꿈치 수술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재활을 그 복무 기간 동안 착실히 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2010년부터 손승락 선수가 크게 다쳤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없죠. 네, 네, 뭐 없죠. 잔부상은 있어도 네네네. 선수 본인이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송승락 선수의 자기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런 게 어쨌든 이 롱런의 좀 비결이다. 그런데 또 나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송승락 선수가 82년생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한국 나이로 35이에요. 35인데 반70. 나이 이야기를 가지고 또 이 구속 저하 기량이 좀 이제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많으세요. 그리고 확실히 한창 좋았던 2013년에 비해서는 2014, 2015 시즌에는 좀 성적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성적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네. 손승락 선수의 지난해 직구 평균 구속이 146km였어요. 네. 이게 10개 구단 전체 개투를 봤을 때 최상위권이거든요. 손승락 선수보다 패스트볼이 더 빨랐던 선수가 여기 넥센의 김세현, 구기명민. 구기명민이 148km 정도였고요. 한창 그 말이 많았던. 네. 또 뭐 SNS에. NC의 이민호. 아하. 그리고 뭐 조상우 선수. 조상우. 네네네. 그 선수 정도밖에 없어요. 20대 공 정말 빠른 선수들. 한창 뭐 쌩쌩할 때. 네. 그 선수들의 버금가는 146km 빠른 공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구속이 146km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9위 스피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일변도가 되다 보니까 좀 통타당하는 경우가 많았죠. 좀 읽힌다는 네. 이야기인가요? 대신에 슬라이더, 커터는 굉장히 좋았고요. 아직까지.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타팀 팬 입장으로서 봤을 때도 터프한 상황에 올라왔을 때 피로도도 훨씬 많아지는 거고 또 1이닝 이상의 경기를 하는 횟수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어떤 그 성적의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손승락 선수가 1이닝 이상의 마무리가 된 기점이 2013년이었어요. 네. 그때가 9개 구단 체제였기 때문에 휴식일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경엽 감독이 손승락 선수가 1이닝만 맞는 마무리가 아니라 뭐 8회 원아웃, 뭐 위기면 8회 무사 1, 2루 이때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손승락 선수의 경기당 소화 이닝이 좀 많아졌어요. 휴식일이 있다고 해도 마무리 투수는 특히나 전력 투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몸에 미치는 피로도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2014년부터 이제 이닝당 주자 출루 허용이 많아지고요. 또 장타율도 높아지고요. 그 여파도 있죠. 어쨌든 좀 여러 가지 손승락 선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에서 공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이 많아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좀 성적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네, 투수의 어깨라는 게 다치지 않아도 피로가 차곡차곡 쌓이는 곳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좀 롯데 팬들은 아쉬운 부분 그리고 좀 안 좋은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 롯데가 언제 이런 마무리 투수를 영입한 적이 있습니까? 팬분들이 너무 좀 조급하게 좀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뭐 왜 그렇게 아쉬워하는지는 뭐 잘 알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당연히 납득이 가는 게 손승락 선수가 올린 177세이브는 네. 롯데를 위해 올린 게 아니라 그렇죠. 넥센 히어로즈에서 올린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적한 선수기 때문에 지금 롯데 팬들이 갖는 기대감은 공헌했다는 거를 알아주는
생각보다는 앞으로도 더 잘해달라는 기대감이 더 많이 섞였거든요. 지혜롭게 잘 넘어가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이만큼 롯데 팬분들이 야구를 잘 아시고 야구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뭐 전문가 못지않은 수준, 오히려 뭐 저보다도 뭐 기자님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아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